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한남동 4방공을 만들어 볼게요. 대통령 경호 업무를 수행해야 될 국가 공무원들을 이게 머슴처럼 몸종처럼 지금 부려먹었다라는 황당한 지금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관련 뉴스 영상을요, 예, 함께 보시고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경찰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대통령 부부에게 큰 신임을 받고 있는 경호처의 실세로 꼽힙니다. 특히 김 차장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생일 때 고급 의전용 차량을 이용한 깜짝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지난해 9월 초 김건희 여사의 생일을 맞아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고급 의전용 차량인 벤츠 마히바흐를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트렁크 안엔 생일을 축하하는 현수막과 함께 풍선이 가득 실렸고 김 여사가 트렁크를 열자 풍선과 현수막이 공중에 펼쳐지는 깜짝 이벤트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김 차장은 기획관리실장이던 지난 2023년엔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지에 따라가 폭죽 등을 활용한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직원들이 이런 깜짝 행사에 동원된 건 매우 이례적이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김 차장과 지난 90년대 경호실 공채 동기입니다. 두 사람은 군복무도 같은 부대에서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2월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발생한 이른바 입틀막 경호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김신 가족부장은 이 본부장의 용인대 후배로 실무 지침을 경호처 직원들에게 하달하는 역할로 알려졌습니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체제에서도 경호처의 인사와 예산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는 평을 경호처 내부에서 받아왔습니다. 경호처를 장악한 이들 강경파 실세그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한편 경호처는 김 차장의 김 여사 생일 이벤트 의혹에 대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생일날요. 예, 생일날 대통령 의전 차량에다가 그 트렁크죠. 예, 트렁크에다가 풍선을 이렇게 집어넣고 현수막을 달아가지고 이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드라마 같은데 이제 많이 나오는 드라마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트렁크를 탁 열면은 풍선이 이제 팍 올라가. 그래서 이제 트렁크 거기에 이제 현수막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쫙 나와요. 그죠? 트렁크에다가 이제 그 걸어가지고. 네? 저는 뭐 이런 걸 해보지 않아가지고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트렁크 그 딱 열릴 때 거기다 현수막을 딱 걸어놓으면은 풍선이 이제 확 나오면서 그 트렁크가 딱 열리면서 현수막이 딱 나오는 거야. 어? 나랑 결혼해 줄래? 아니 그리고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제가 드라마에서 본 거는 이제 프로포즈 할 때 그런 거 하지. 뭐 생일날도 하나? 상당히 로맨틱한 건데? 생일날 그 드라마에서도 생일날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거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프로포즈 정도의 인생에 한 번 정도 좀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중요한 때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딱 반지를 꺼내잖아, 그죠? 반지를 나랑 결혼해 줄래?
못할 것들. 야, 이것도 제가 이런 식으로, 이걸 좀 또 엉뚱한 쪽으로 제가 몰고 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 직원과 그 고용주 사이에, 사실 뭐 경호처 직원의 고용주가 대통령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고용한 거지, 공무원들은. 그 직원과 그 직원, 그 부인의 사모님, 예? 사장님 사모님한테, 예? 제가 아주 이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 오늘 사장님 사모님 생일이야. 그래서 차에다가 제가, 예? 그 풍선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아, 사모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이벤트를 집에 가서 했다 내가. 예? 사장님 모르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난리 나요. 바로 회사 잘리는 거야. 아무리 내가 그냥 아무 사심 없이, 예? 사심 없이 잘 보이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사모님한테 내가 이런 생일날 이런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오바라는 거예요. 오바. 뭐 선물 정도를 할 수는 있죠. 사실 근데 공무원 사이에 뭐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부적절한 것이고, 대통령 부인한테 밑에 있는 직원이 선물하는 거 그거 부적절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런 식의 이벤트를 한다? 이거는 이게 노상원도 그렇고, 아, 이게 관상도 좀 둘이 비슷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떠나서 이게 이제 20대 때 뭐 그죠? 결혼을 앞둔 뭐 젊은 연인들이, 예?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지. 나이가 50대야, 50대 지금. 예? 이게 김성훈 차장은 이제 제가 이게 뭐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성훈이는 제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저보다는 좀 밑일 것 같아 느낌이. 김건희도 50대고 김성훈도 50대예요. 근데 직원과 사모님 사이에, 예전에 그 귀부인과 승무원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태리 영화인데. 아,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데요. 근데 자꾸 그런 쪽으로 상상이 드는 걸 어떡하지? 어? 이 느낌이, 아니 그러잖아. 이게 지금 이런 식의, 아무리 잘 보이고 싶어도 이런 식의 이벤트를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야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경호차장이 영부인 생일날 풍선 날리고 있습니까? 해외 토픽감이지. 이거는 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 아니에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심지어는 제가, 예, 오늘 이게 경호빠냐, 경호처가 아니라 경호빠예요 지금 분위기가. 예? 풍선 날리고, 아니 호스트바에 내가 단골 손님이어도, 예? 제가 안 가봐가지고, 호스트바를 제가 가면 좀 이상하죠. 예. 호스트바를 안 가가지고 그 호스트, 예, 그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워 삶는지, 여성분들을, 그런 기술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하물며 호빠를 가도 저 정도 이벤트는 안 해. 어? 아니 제비도 저런 정도 이벤트는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제비를 실물로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 제비분들이 어떻게 그 사모님들을, 예, 꼬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보통 보면 뭐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뭐 이런 거 하지, 막 풍선 날리고, 예? 이럽니까? 제비들도 안 해요 저거는. 그래서 이게 호빠가 아니라 이게 경호빠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들이냐. 그러니까 그래, 무슨 뭐 둘 사이에 뭐 또 미묘한 어떤 그런 것, 에? 미묘한 어떤 흐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호 차장이 영부인에게 이따위 이벤트를 하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징계 사유예요 이것도. 그리고 연인들 사이에나 해야 될 일을 누가 봐도 오해를 하게 되잖아. 아이 설마 영부인이 경호 차장하고, 여러분들 그 이상한 쪽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망조관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막 가는 인간들이라고 하더라도 설마 영부인이 경호차장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응?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런 쪽으로 너무 이렇게 상상력을 좀 발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 어떤 자존심만은 지켜보자고. 응? 아무리 대한민국이 지금 막장으로 가 있고, 예? 김건희가 과거에 화려한 경력을 그저 호디블 덮고 태권도 하고 이런 막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도 영부인인데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이제 가짜 뉴스를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어떤 관계가 아니더라도, 예?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이벤트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 하지 말래니까 자꾸 그거. 사람들 참. 예? 그건 아니라니까. 어? 우리가 지금 이게 구구 유튜버입니까? 우리가 틀튜브예요. 최한욱 TV가. 그런 식의 어떤 뇌피셜로 유권자들, 시청자들을 선동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런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영부인하고 경호처장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건 구구 유튜버 신의 한수나 가로세로 연구소나 그런 데서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거지. 품위 있는 최한욱 TV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되겠냐고요. 경호처장과 영부인이 응응 했더라. 그건 아니지. 근데 풍선은 왜 날리는 거야 도대체? 난 그거는 궁금하네. 자, 이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개판 5분 전이에요. 김성훈 차장, 윤석열 부부 생일에 경호처 직원이랑 장기자랑을 시켰다. 이거 윤건영 의원이 제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요.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옷을 경호관들이 구입하게 했고, 이거 완전히 머슴으로 부려 먹은 거죠. 반려견들 옷에다가 관계기간 마크까지 새겨서 선물을 했다. 그러니까 경호처 마크를 새겨가지고 선물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윤 대통령 내외 휴가 기간 때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을 했다.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그 노래방 기계는 꼭 있어야 되나 봐요. 참 사람이 집어넣게 못 준다고. 아니 대통령 내외가 휴가를 갔는데 노래방 기계가 꼭 필요한가? 폭죽놀이를 하는데 폭죽을 사오라고 시킨다거나 이런 사소한 일에도 경호관들을 동원했다라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머슴이죠. 몸종인 거예요. 몸종. 이러려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무술연마에서 경호관이 됐습니까? 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통령 내외 생일 같은 날에 직원들에게 일종의 장기자랑을 시켰다고 합니다. 일종의 장기자랑. 자, 경호처 직원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도 공개를 했어요. 경호처 직원들은 이건 이제 경호처 직원의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 씨의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현재 열악한 근무 여건 하에서도 신의로서 참아내며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버텨왔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 씨가 본인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당신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경찰 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알고 있다.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 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경호처 강성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는 경호처 직원의 문자 메시지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호처를 완전히 머슴처가 된 거예요. 경호처가 아니고 머슴처가 됐다. 온갖 지금
잡일을 다 시키고 머슴처럼 지금 부려먹었다라는 증언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이 윤건영 의원의 요 문장이에요. 네? 요 문장이 상당히 지금 흥미로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일단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자, 가장 충격적인 건 비읍님, 최상목과 국무위원 전원 탄핵하고 빨리 윤석열 체포 들어갑시다. 국민을 믿어요. 그러니까 최상목이 빨리 탄핵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이 탄핵을 못하니까 지금 영장 집행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결국은 실기를 해서 국민들도 고생하고 경호처 직원들, 경찰들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좀 잘못한 부분이라고 봐요.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바로 탄핵에 들어갔어야 된다. 지금 이제 탄핵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보수층이 저렇게 결집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장기자랑을 했다라는 건데 가장 충격적이었다? 장기자랑인데? 장기자랑이 뭐 그렇게 충격적인가요? 대통령 생일날인데? 그런데 이 표현이 저는 흥미로운 거예요. 일종의 장기자랑. 그냥 장기자랑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경호처 직원은 대다수가 남성들이에요. 일종의 장기자랑. 일종. 그러니까 장기자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장기자랑과 유사한 걸 시켰다라는 거야. 이게 뭘까요? 아니 그냥 장기자랑이면은 생일 같은 날이니까 생일날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건수 있는 날 직원들을 불러다가 장기자랑을 시켰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자랑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장기자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일종의 장기자랑. 그렇잖아. 흔히 말하는 뭐 장기자랑, 뭐 회사에서 회식할 때 야 뭐 노래 부르고 뭐 웃기고 춤추고 이런 거면은 그냥 장기자랑을 시켰다. 그리고 그게 뭐 크게 충격적인 일까지는 아니죠. 뭐 대통령 생일날 뭐 경호처 직원들이 장기자랑을 하는 건 좀 우습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충격적인 것까지는 아니다. 근데 가장 충격적이었다. 요 단어하고 일종의 장기자랑이다. 윤건영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윤건영 의원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장기자랑 비스무리한 걸 한 거다. 그런 거죠. 장기자랑 비스무리한 걸 한 거다. 그게 뭘까요? 그 노래 부르고 이 정도면은 이게 충격까지는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한남동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근데 장기자랑 비스무리한 뭔가를 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대통령 내외의 생일 같은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김건희, 윤석열 생일을 모르는데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 생일이 같은 날이 아니죠. 그쵸? 그거는 확실하죠. 제가 김건희, 윤석열 생일은 모르겠는데 김건희와 윤석열 생일이 같은 날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그래, 대통령 생일날 고생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하고 유흥을 즐겼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도 없어. 없지만은 그래,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김건희 생일날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생일날 한 것인지 김건희 생일날 한 것인지 이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 대통령 내외의 생일이니까 대통령의 생일날 이걸 했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대통령 내외의 생일이니까 두 번 다 했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한 번만 했거나, 즉 윤석열 생일날도 하고 김건희 생일날도 했거나 아니면 김건희 생일날만 했거나,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는 거지. 대통령 내외의 생일 같은 날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 생일날 경호원들 불러놓고 장기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호빠입니까?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이거 나중에 다 나옵니다. 얘네들 감옥 가면 다 나와요. 진짜 갈수록 걱정이 됩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지. 자, 김건희는 언제 감옥을 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김건희도 결국 갑니다. 좀 내란에도 깊숙이 관여돼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오늘 김건희가 이제 감옥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또 보도가 있었어요. 예. 이거 보시고요.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지난해 총선 때 공천 관련 의견을 나눈 게 더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공유하면서 적어도 120석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명 씨의 대답은 그건 어렵다였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을 확인하기 위해 명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입니다. 특히 김 여사가 구체적인 공천 배치 상황까지 명 씨와 공유했던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공천 상황을 먼저 알려준 뒤 적어도 120석은 가능할 것 같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명 씨가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명 씨는 당시 정치 상황과 국민의힘 공천 내용은 맞지 않다며 후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는 김 여사가 명 씨와 소통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어쨌든 제가 일단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취임하고 하면은 하여튼 좀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대국민 담화를 하기 불과 7개월 전까지도 김 여사와 공적인 대화, 특히 총선 공천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단서가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 상황을 명 씨와 공유한 경위와 김 여사가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는지에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김건희가 총선 이전에 이제 김영선 공천 문제는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총선 때 김건희가 공천에 관여했다라는 정황이 확인이 됐고 명태균과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총선을 지휘한 것 아닌가라는 정황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만으로도 김건희는 곧 깜빵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자,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은 온갖 김건희의 비행, 기행이 저는 다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을까. 경호처 아까 직원들의 증언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상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체포 머지 않았으니까요. 너무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좀 편안하게 이제부터는 좀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즐기면서 윤석열이 체포되는 그날을 아마 빠르면 내일, 늦어도 수요일에는 지금 일선 형사들을 내일부터 소집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거 영장 집행도 안 할 건데 바쁜 사람들 불러놓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내일, 늦어도 수요일에는 영장 집행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잠 못 이루시고 CCTV만 굉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건강해치십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도 있는데 나라 걱정하다가 건강해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10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